저는 두 가족이거든요. 90군데도 제 아내한테 물어보니까요, 이 공과금이 거의 한 40여만 원 정도가 나가고 있대요. 그래서 제가 이걸 계산을 해봤습니다. 1년으로 따지면 얼마냐면 한 5, 600, 10년으로 따지면 5, 6천, 이걸 20년 동안 제가 공과금을 내야 된다면 저희 집에서만 앞으로도 내야 될 돈이 무려 1억이고요. 여기 양산에 제가 어느 정도 인구가 되냐라고 여쭤보니까 한 30만 정도 계시다고, 이렇게 살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혹시 양산에 이렇게 공과금을 내는 세대들이 있나요? 질문 자체가 그런가요? 그러면 그런 분들을 혹시 만 세대만, 저도 30만 중에요, 30만 원 너무 욕심이고 한 만 세대만, 이게 만약에 나를 통해서 이분들이 뭔가 요금을 지출하고 있다라면 그 매출이 무려 거의 한 1조 원 가까운 매출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혹시 매달 이렇게 지출되고 있는 요금에 마진이 있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이렇게 매달 내가 요금을 내고 있는데 거기에 마진이 있다는 얘기요. 제가 처음에 이 얘기를 들었을 때요,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말을 저한테 질문하시는 그분을 제가 한 30초 동안 쳐다본 적이 있어요. 요금에 마진이 있다고요? 이게 뭔가요? 이랬었어요. 왜냐하면 많은 한국 분들이 지금 매달 나가고 있는 요금에 당연히 나가는 돈이지 그 안에 뭐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시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안에 요금에 대한 마진이 있답니다. 얼마나 있냐면 적게는 한 10여 프로에서 많게는 한 30여 프로인데요. 이 마진에 대한 수입을 누가 가져가냐면 이런 분들이 가져간대요. 저희 집에 인터넷을 설치하기 위해서 제가 전화를 걸었었고요. 우리 집 주소를 불러드렸더니 기사님이 오셨어요. 설치하고 돌아갔는데 저에게 그 다음 달에 청구서가 날라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청구서를 자동이체를 통해서 요금이 빠져나니까 저는 그렇게 해놨었습니다. 그 기사님한테 요금을 내냐라면 저는 그렇지는 않았고요. 이 인터넷을 공급해주는 회사에다가 자동이체를 통해서 요금을 지출하고 있는데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 인터넷을 공급하는 그 회사가 제 요금을 받아서요, 그 인터넷 기사님이 소속해 있는 그 지역의 영업장, 즉 우리가 얘기하는 뭐 신청처 내지는 뭐 개통처, 내지는 뭐 대리점이라고도 표현하더라고요. 그분들이 제가 매달 내고 있는 이 요금의 이 정도 마진을 매달 가져간대요. 근데 참 재밌는 건 제가 이걸 2년 내지는 3년을 계약을 하거든요. 그럼 제가 이 돈을 매달 낼 때마다 이분들은 제 요금에 대한 마진을 가져가는데 참 마음이 조금 거시기한 건 뭐냐면 제가 그분들 그 영업장의 그 기사님이나 그분하고는 전혀 알고 있는 지인 관계나 내지는 그런 사이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저는 전화해서 설치해주세요 이 말 한마디 했을 뿐인데요. 이분들은 제가 매달 내는 요금이 이런 마진을 가지고 있다는 걸 제가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근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집전화, 휴대폰, 내지는 TV나 내지는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많은 요금과 관련된 분들은 이런 유통 과정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고객들이요, 가정에서 요금 마진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요. 뭔가 이제 새로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이 고객들이 매달 요금을 내는데 우리 이거 요금 안에 마진인 거 내가 다 아니까 우리한테 뭔가 혜택을 달라거나 이런 요구 사항들이 많아집니다. 서비스를 공급하는 회사에서는 이 요금을 받아서요, 고객들에 대한 이 요금에 대한 마진을 줄일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중간에 신청처, 개통처, 영업적으로 있던 이분들이 가져갔던 이 수수료들을요, 뭔가 하나의 재원을 만들어서 고객에게 새로운 혜택들을 만들어냅니다. 각각의 지금까지 신청해왔던 이 서비스를요, 하나로 통합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던 이 대리점, 영업점 내지 신청처 가입처를요, 하나의 통합된 회사가 그걸 운영을 하기 시작합니다. 혹시 하이마트라는 회사가 혹시 양산에도 있나요? 네. 하이마트 뭐 하는 데인지 혹시 아세요? 혹시 옛날에 가전제품 살 때 어디 가셨어요? LG, 삼성 이런 데 가지 않았나요? 근데 어느 날 하이마트 나타나지 않았나요? 그 하이마트 가면요, 1층부터 저희 동네는 굉장히 큰데 아무튼 모든 가전제품이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일이 LG, 삼성 이런 데 가지 않아도요, 하이마트 가서 한번 쑥 쇼핑해갖고 견적서를 딱 받으면 모든 가전제품에 대한 동일한 거에 대한 견적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통합된 서비스가 만들어지는 일들이 만들어집니다. 기존에는 각각 서비스를 신청했던 이 일이 이 서비스에 대한 부분이 이제 하나로 통합이 되게 되고요. 고객들은 여기를 통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요금이라는 걸 내게 되고 그 수수료 중에 일부가 캐시백이라는 제도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럼 고객들은 매달 요금을 내는데 그 요금에 대한 캐시백이라고 하는 걸 해서 만약에 제도를 만들어준다면 그걸 돌려받는 가정들이 혹시 늘어날까요? 네. 근데 참고적으로 지금은 아무도 돌려받고 있는 가정이 없어요. 그러면 이거 돌려준다라고 하면 혹시 시장이 만들어질까요? 혹시 시장이? OK 캐시백이라는 제도 있죠.
그거 물건 사면 돌려받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물건 사면 그 조금 캐시백 돼서 돌려받는 거 아는데요. 대한민국 5천만 인구가 그거 다 쓰나요? 근데 애초에 처음부터는 없었던 제도였거든요. 근데 그런 제도가 생겨나니까 그 요금을 돌려받겠다라는 가정이 생겨납니다. 물론 관심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무도 돌려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점점 늘어나는 양상인 거죠.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돌려받겠다라는 가정에게 캐시백이라는 제도를 돌려드리고요. 이런 분들도 나타납니다. 저처럼요. 이렇게 전국에요. 미쳐갖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나타나요. 돌려받아 보니까 정말 돌려준다고요. 그러니까 혹시 공과금 내면 이렇게 돌려받아 보라고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이렇게 중개하면서 알려주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런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통합되는 회사에서 그 사람들에게 중개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해요. 일종의 수수료라는 제도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가능해지지 않을까요? 주변에 혹시 공인중개사라는 일을 하시는 분도 혹시 계세요? 그게 예전에 복덕방이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근데 그 복덕방이 어느 날요 나라에서 제도를 만들어냅니다. 무슨 공인중개사라는 자격이 있어야지만이 부동산을 중개를 해서 계약이 성사가 되면 그분들 수입이 뭔지 아세요? 중개 수수료라는 수입이 나거든요. 그럼 그 계약이 한 번 이루어지게 되면 그 중개 수수료는 몇 번 나올까요? 혹시 한 번 계약이 부동산 계약이 한 번 이루어졌는데 혹시 그 중개 수수료가 매번 나오나요? 그렇진 않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이 일을 왜 하냐고요? 저는 이분들한테 공과금 나도 돌려받고 있는데 어쨌든 내는 요금에 한번 돌려받아 보세요. 라고 했더니요. 정말? 그래서 이렇게 돌려받겠다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이분이 매달 뭘 낸다고요? 요금을 내는데요. 그러면 중개수수료는요? 이게 한 번 나와야 되나요? 매달 나와야 되는 건가요? 네, 저는 그래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그 요금을 매달 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일은 뭐냐면 이 고객들이 매달 내는 그 공과금에 대한 부분을요 중개하는 역할을 합니다. 중개하는 역할을요. 하지만 이 시장은 처음부터 없던 시장이었어요. 그리고 그 시장이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분야의 일이 아니라 기존에 일어났었던 일이 조금의 제도와 내지 환경이 바뀌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흐름입니다. 제가 오늘 브리핑할 내용 중에요. 거의 한 70%는 끝났습니다. 저는 이제 이 부분만 소개하면 끝납니다. 이 회사 어떤 회사고 그 다음에 어떤 아이템을 갖고 있고 어떤 도구를 통해서 수익이 올리는지 이제 저는 그것만 소개하면 끝나거든요. 15분인데 너무 일찍 끝나면 어떡하죠? 일찍 끝나는 게 더 좋지 않나요? 네. 제가 한번 이제 진행해 보겠습니다. 좀 빨리 따라오셔야 됩니다. 저 서울 사람이기 때문에 말이 빨라요.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이 AC인양 회사는 현재 이런 공과금을 중개하는 일을 현재 20년 동안 해온 회사입니다. 다국적 글로벌 기업이고요. 왼쪽에 세 분과 끝에 있는 한 분, 이 네 분이 20살 때 나이에 20대 나이에 AC인양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매달 요금이 발생되는 이 서비스를 만약에 아이템으로 한다면 고객들이 만들어지면 매달 어떤 수수료 내지는 이런 수입이 만들어지겠다라는 계산으로요 이 회사를 만들게 되고요. 현재 20년이 된 이 회사에 10년 전에 미국의 대통령 후보자 내지는 부동산 억만장자인 도널드 트럼프가 이 회사의 미래 가치성과 수익성을 보고서 참여하게 됩니다. MBC라는 공영방송에 ACN을 초대하고 공중파로 내보냈더니요 많은 미국인들이 정말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회사가 아니거든요. 본인의 회사도 아닌데 공중파에 나와서 너무나 노골적으로 이렇게 홍보를 해버리니까요 미국 사람들이 도대체 이 회사 어떤 회사냐 해서 좀 관심을 갖게 됩니다. 시청률이 무려 3,500만 명을 자랑하게 되면서요 미국 분들이 ACN 도대체 뭐하는 회사냐 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게요 현재 이 일을 하고 있는 회사 중에서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회사인데 어떤 일이냐면 서비스라는 걸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삼성이나 내지는 현대자동차나 내지는 BMW 이렇게처럼 뭔가 물건을 만들고 제조해서 판매된 마진을 가지고 수익을 올리는 회사가 아니라 이 회사는 마치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처럼 이런 서비스를 사용하는 유저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돈을 버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그 업종 중에 전 세계 유일한 게 뭐냐면 그 아이템이 뭐냐면 공과금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쓰는 그 공과금. 주주가 주인인 회사가 아니라요 유한 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특징은 뭐냐면 샤넬이나 랑콤이나 내지는 루이비통처럼 명품 회사들이 보통 이런 유한 회사로 되어 있는 게요. 이 회사의 어떤 모든 일에 대한 책임과 내지는 경영이라고 하는 부분을요 창업주와 임원주가 다 책임을 지겠다는 회사가 유한 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 회사의 직원이 아닙니다. 저는 이 회사의 그 비즈니스를 통해서 돈을 버는 회사이기 때문에요. 저는 이 회사의 직원이 아니에요. 만약에 주주인 주식회사라면 이 회사가 수익이 좋을 때는 배당금이 많이 갈 것이고요. 주주에게.
만약에 이 회사가 어떻게 보면 수입적인 부분이 떨어진다면 주주에게 배당금이 적게 갈 거예요. 그러면 그 경영권에 누가 간섭을 하게 되냐면 바로 주주들이 간섭을 하게 되고요. 저는 이 비즈니스를 열심히 하게 됐는데 본의 아니게 그 주주들에 의해서 제 이렇게 사업이 좌지우지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회사는 현재 처음에 만들어질 때부터 유한 회사였고 지금까지도 20년 동안 그 유한 회사로요. 현재 5개 대륙과 24국에 진출한 현재 아시아에는 현재 유일하게 한국에 진출되어 있는 다국적 글로벌 기업이 되게 됩니다. 전 세계 최대 규모의 통신과 내지는 에너지, 생활 필수 서비스라는 걸 가지고요. 현재 가장 큰 기업으로 성장이 되어 있으며 성적표로 보여드리면 미국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마이크로소프트사와 삼성으로부터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을 정도의 훌륭한 신용 등급을 받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ACN에서 어떻게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기업의 현금 유동성, 기업에 대한 가치평가, 고객 만족도, 시장 점유율, 앞으로 이 회사에 대한 모든 것을 판단해 봤을 때 현재 이 회사는 삼성이나 마이크로소프트사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을 만한 훌륭한 회사다라고 이렇게 성적을 내고 있는 거고요. 20년 동안 진행이 되어 왔던 이 공과금 중개사업, 선진국에서만 가능했던 이 비즈니스는 이미 검증이라는 단계가 끝나 있습니다. 단, 이 비즈니스는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절대 불가합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 비즈니스 시작했을 때 제 모습이 어땠냐면요. 한국에서는 이제 1년이 조금 넘어있는 환경이었고요. 그 다음에 제 머릿속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을 가지고 이 회사는 하고 있었고요. 저는 중요했던 건 이 회사를 태어나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태어나서. 이런 회사가 있다라는 것, 이렇게 유명한, 이렇게 큰 기업이다라면 왜 내가 몰랐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했었는데요. 여기 보면 이런 경제지들요. 이 경제지들도 문제예요, 저는. 지금 보면. 진짜.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욕심을 내서 한번 보려고요. 이거를 딱 펼치는 순간요. 다시 닫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요. 다 영어로 돼 있어요. 앞에 나와서 강사분이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런 유명한 경제지에 이 회사가 지금 소개가 되고 있대요. 이미 검증이라는 단계가 끝나 있대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러면 한국에서 제가 검증할 수 있을 만한 자료는 뭐가 있냐고. 그리고 현재 한국에서 뭐가 되냐고. 제가 이렇게 물어본 적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 당시 강사분이 제 얼굴을 보면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지금은 되는 게 없어요. 앞으로 이런 게 될 거예요. 그리고 외국에서는 현재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한국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이게 저한테 들었던 대답입니다. 제 생각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와, 대박이다. 진짜 어떻게 이런 생각이었을까요? 왜? 제 이런 생각이었을까요? 후자였습니다. 후자. 이 비즈니스 경제지요. 제가 언제 본 적이 있냐면 여기서 본 적이 있어요. 왜 은행에 가보면 VIP실이 따로 있는 거 알고 계세요? 이게 PB 센터인가요? 아무튼 뭐 이런 VIP실 따로 있어요. 제가 그 VIP실을 담당을 했습니다. 제가 VIP라서 거기를 들어갔던 게 아니고요. 그 VIP실에 복사기를 고치는 사람이 저였어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이런 게 꼽혀져 있더라고요. 아, 이런 사람들은 이런 걸 보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 유명한 경제지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ACN형, 한국에서 이제 3년이 조금 넘어가니까 한국에서도 조금씩 이제 소개가 되게 됩니다. 저에게 이 비즈니스를 가르쳐 주시는 어떻게 보면 제 스승님입니다.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누구를 만나느냐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저는 이 비즈니스 통해서 정말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데요. 평범하게 직장 생활하면서 한 돈 200, 300벌이 하던 저에게요. 기업체를 운영하고 계시는 대표님이 저에게 스승이 되어 주셨고요. 제가 찾아가서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한국에 지금 민영화라는 것 때문에 한국에 이런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지금부터 조금씩 준비하면 나중에 아시아라는 시장이 열리게 되면 엄청난 시장이 만들어질 거다라는 얘기를 미국의 대통령 후보였던 도널드 트럼프에게 이 비즈니스를 전달받게 되고요. 한국에서 초기에 이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아무도 몰라서요. 이걸 이해하는 사람들조차도 많지도 않았던 시기였어요. 근데 그 대표님께서 이 비즈니스를 현재 한 3년 가까이 진행하다 보니까는요. 한국의 많은 분들이 지금의 흐름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알게 되고요. 결과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2014년도에 CEO지라는 경제지에 박근혜 대통령과 이건희 회장님과 함께요. 이 표지 모델로 나서게 됩니다. 국회로부터 또 상을 받게 된 게요. 창조경제혁신기업인이다라고 했고요. 기업인상을 받게 되고 이런 상을 받게 되면서 소문이 좀 나게 돼서 방송국으로부터 SBS 방송국으로부터요.
혹시 대표님이 하고 계시는 그 일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정말 많은 창업을 꿈꾸고 있는데 SBS 방송에는 심의라는 제도가 있으니까 혹시 심의에 문제가 될 만한 일이 아니다라면 혹시 지금 하시는 그 일을 대한민국 많은 국민들에게 소개를 해주시면 안 되겠냐 해서 저희가 SBS 방송을 나가게 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요, 한국 분들이 야, 이제 공과금에도 이런 요금에도 이런 마진이 있구나, 이런 흐름이 만들어지는가라는 걸 이제 알게 됩니다. 어떨 것 같으세요? 돈을 번다라는 거 많은 사람들이 야, 지금 빵집 차리면 돈 되겠다. 왜냐면 빵집이 많으니까. 내지는 야, 지금 커피숍 차리면 떼돈 벌겠다. 왜냐면 지금 돌아다니는 커피숍 엄청 많잖아요. 그럴 때 참여하는 게 돈을 벌 수 있는 타이밍일까요? 아니면 막 뭔가 환경이 만들어지려고 할 때 내가 반발자국만 들어가서 그 환경을 주도하는 사람이 돈을 벌 수 있을까요? 환경을 주도하는 사람. 어떻게 보면 초기에 조금 더 한 반발자국만 좀 앞서 움직인다면 그 환경을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 질문 어떻게 보면 초등학생도 알 수 있을 만한 답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ACN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와 지금 많은 다른 환경입니다. 처음에는요. 한국에 이제는 검증할 수 있는 한국어로 된 이제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요. 이제부터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 일이 지금 이제 CEO 경제지에서부터 출발해서 SBS 방송국 내지는 현재 MBC를 비롯한 많은 매경과 관련된 이런 데서 저에게 출연 섭외가 지금 현재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분들이 많이 알게 되면 더 많은 환경이 만들어질 거예요. ACN이라는 이 비즈니스가 월스트리트라는 경제지에서 소개가 됐던 적이 있는데요. 뭐냐면 지금은 소셜의 시대랍니다. 혹시 주머니에 이런 거 혹시 하나씩 갖고 다니세요? 이런 거? 혹시 집에 있는 분들이 다 혹시 이런 거 들고 다니세요? 심지어는 저희 장모님은 그 카톡이라는 걸 한번 해보겠다라고 해서요. 쓰던 폴더폰을 버리시고 이 스마트폰으로 바꾸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소셜이라는 시대에 사람들이 살고 있답니다. 전 세계는 인터넷이라는 게 보급이 돼갖고요. 국경의 장벽이 무너졌고요. 이제 내가 정보를 검색을 하려면 집에 들어와서 컴퓨터의 시대는 이미 갔대요. 이미요. 그런데 그 시대를 지금 대학 가는 학교에서 뭐라고 하냐면 소셜의 시대랍니다. 이거 스마트폰 하나면 전 세계 사람들에게 물건을 팔 수도 있고 연결시킬 수도 있고 돈을 벌 수도 있대요. 이런 소셜의 시대에 정말 경쟁 상대가 정말 없을 만한 비즈니스 모델이 나타나는데요. 그 회사가 ACN이래요. 그리고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들이 매일매일 사용하고 있는 이 서비스와 요금이라는 걸 가지고 돈을 번대요. 이 회사. 그런데 그 일이 만약에 당신을 통해서 일어나면 수입이 버는데 그 일이 뭐냐면 지금도 가정에 전 세계 수많은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난대요. 누군가는 전화 걸고 있고 전기 쓰고 문자 보내고 인터넷 하고 있고 TV 보고 있고 요리하고 있고 신용카드 사용하고. 근데 그 일이 당신을 통해서 만약에 일어나면 오늘부터라도 나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면 그게 수입이 된답니다. 어제까지는 나하고 상관없었던 그 일이 오늘부터 만약에 그 일이 나를 통해서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수입을 번대요. 근데 참 재밌는 거 나도 나지만 국경의 장벽을 넘어서요. 일본 사람들이 일본에다가 이런 걸 사용해서 요금을 내고 중국 사람들이 중국에다가 자기네 나라처럼 요금을 내는데요. 그게 나에게 돈이 된대요. 그게 처음에 제가 이비씨를 만났을 때 한국에 있는 지금 현재 총책임자인 베니베라고 하는 부사장님 그때 당시 20몇 살이었었던 그 시기에 저에게 했던 얘기가 됩니다. 일본 사람들이 일본에다가 전기요금을 내는데요. 사장님 주머니에 돈이 들어온다면 어떻게 하시겠나요? 중국의 13억 인구가 자기네 나라에다 가스 요금을 내는데요. 그거에 대한 마진이 사장님 한국에 있는 사장님의 주머니에 돈이 들어온다면 그 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날 꼬시려고 별소리를 당한다. 이게 우리 어떻게 보면 처음에 멘토도 그렇게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일이게 됩니다. 이 회사는 현재 미국에 위치되어 있고 진출되어 있는 나라들이며 아시아에는 유일하게 한국이고요. 이 나라들 어느 한 나라도 이 나라보다 만만한 나라는 없는 게 다 선진국이 되어 있습니다. 특징은 뭐냐면 그 공과금이라고 하는 시장이 국가에다 냈던 그 요금 시장이에요. 이제 다 민간으로 풀려나 있는 환경입니다. 이 ACN 취급하고 있는 이 요금은요.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게 국가 기반 산업들입니다. 그 국가가 민영화를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민영화라는 진통을 겪어야 됩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한국 어떤 것 같으세요? 요즘 보면 진통을 겪고 있는 거 맞나요? 네. 서울에서 난립니다. 여기서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서울 여의도나 국회 앞에서 난립니다. 뭐 하지 말라고요? 인천공항 열지 말라고요. 의료 민영화하면 안 된다고요. 전기 가스 안 된다고. 그 앞에서 피켓 들고 엄청 시위하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한국의 모습인데요.
재밌는 사실은 한국을 포함한 지금 아시아가요, 현재 선진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현재 아시아요. 지금 아시아가요, 한국을 비롯해서요, 지금 민영화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아시아에 40억이 살고 있는데요, 그 아시아 40억 인구에 요금 시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 요금 시장을요, 이걸로요, 이거 하나로 그 아시아 40억 요금 시장을 나로 연결시킬 수 있는 일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걸 믿으신다면 그분에게는 이 어떻게 보면 기회로 다가가게 될 겁니다. 진출돼서 단 한 나라도 철수한 나라 없습니다. 한국으로부터 이제 아시아가 열릴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아시아의 본부가 한국으로 선택하게 들어오면서 AC인 취급하고 있는 이 공과금이라는 아이템들이 서서히 하나씩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어떻게 이 비즈니스가 시작이 됐었고 이 회사가 현재 해왔던 얘기를 좀 해드릴 겁니다. 그 얘기를 이제 한번 듣게 되면 앞으로 이 회사가 어떻게 되겠구나라는 거 아마 이제 짐작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ACN 취급하고 있는 이 아이템은 다 공통점이 뭐냐면 약정과 서비스에 대한 계약으로 되어 있고요. 경기를 타지 않는다라는 정점과 내지는 재고가 필요 없다라는 큰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매달 요금이 지출되는데 처음에 이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 ACN의 모습은 뭐였냐면 여기 있는 아이템을 다 한꺼번에 취급하면서 시작이 되냐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어떤 거 하나부터 시작했냐면 장거리 전화라는 그 아이템이에요. 고객이 매달 요금을 내고 있으니까 그 요금에 대한 캐시백을 해드리겠습니다라는 걸 통해서 그 요금에 대한 서비스를 이용해 해보겠다는 고객이 조금씩 늘어나는 양상이었습니다. 조금씩.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내는 요금이면 나도 좀 돌려받읍시다라고 해서 서비스가 고객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 회사가 점점 고객이 많아지다 보니까 뭘 했냐면 거기에 집전화를 들어가게 되고요. 거기에 인터넷이나 이런 상품, 서비스 상품을 하나씩 런칭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제 점점 고객이 늘어나고 아이템이 늘어나다 보니까 어떤 사실을 알게 되냐면 이 요금이라는 건 미국 사람들만 내는 게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옆나라 캐나다를 진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캐나다에서 또 진출해갖고 아이템 하나서부터 시작이 되면서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유저가 늘어나면서 또 캐나다의 아이템 상품을 늘리기 시작했고요. 유럽의 18개 나라도 거기서도 공과금을 내는구나 싶어갖고 또 유럽을 진출합니다. 그리고요, 호주, 뉴질랜드를 진출합니다. 다 공통점이 뭐냐면 처음부터 완벽하게 세팅이 돼서 들어간 게 아니라요. 하나의 아이템부터 뭔가 혜택을 주면서 고객 수를 늘리면서 아이템 카테고리 수를 늘려갑니다. 그러면서 지금 시간이요, 이제 21년째가 되어가고 있는데 현재 ACN의 모습은요, 전 세계에서 서비스를 공급하는 100여 개가 넘는 회사가 현재 ACN과 손을 잡았습니다. 왜 이 회사들이 ACN과 손을 잡냐고요? 잡을 수밖에 없죠. 당연히. 왜냐면요, 이 비슷하거든요. 혹시 지금 스마트폰에 카카오톡이라는 거 사용하세요? 네. 제가 한번 볼게요. 지금 카카오톡이 뭘 준비하고 있는지 아세요? 올해 후반에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 카카오톡에 이제 금융 서비스가 들어옵니다. 금융 서비스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얼마 전 카카오톡이 다음을 인수했지 않나요? 다음을 인수했는데 그 다음 카카오톡으로 이름이 바뀌거든요. 그 회사가 또 뭘 준비하냐면 택시 서비스를 준비합니다. 카카오톡으로 택시를 불러요. 그러면 카카오톡으로 택시를 부르면 어떤 일이냐면 기존에 택시업을 하고 계신 분 중에 이 택시 이렇게 불러줘서 하는 그 폴택시 분들 있죠. 그분들이 굉장한 영업에 타격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흐름이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카카오톡이요, 처음에 어떤 모습이었냐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유저에게 무료 문자라는 혜택을 줘갖고 처음부터 고객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2년 동안 적자했어요. 김범수라고 하는 사람이요, 본인의 사재를 털어서 그 적자를 2년 동안 메꿨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랬어요. 너 미쳤냐고, 너 왜 그런 짓을 하고 있냐고. 아니 무료 문자 그 수익도 안 나는 걸 갖고 왜 자꾸 이렇게 하냐라고 사람들이 주변에 뭐라고 했거든요. 근데 김범수라는 사람은 알고 있었습니다. 뭘 알고 있었냐고요? 네이버를 창업한 사람이거든요. 네이버에 그 네이버라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유저가 늘어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거기에 광고를 넣쳤더니 수익이 올리고요, 컨텐츠를 올리고 뭐 하나씩 올릴 때마다요, 그 서비스를 사용하는 유저 수가 많다 보니까 돈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카카오톡을 만든 김범수의 생각은 뭐였냐면 결국은 이 서비스를 사용하는 유저를 늘려야 된다는 생각이 첫 번째 생각이었어요. 2천만 명쯤 될 때 거기다 뭘 얹혔죠? 애니팡. 양산에서도 하셨나요? 이거 하트 날리는 거예요. 서울에 보면 지하철 버스 타면 엄청 날리거든요. 이거 제 장모님 지금도 날려요, 저한테. 제가 이렇게 보내드려요. 하트. 장모님 사랑합니다. 이러면서. 근데 그 카카오톡이요,
얼마 이제 4천만 명이 되니까 다음 인수했고요. 올해 후반에 이제 금융 서비스 준비합니다. 만약에 여기 카카오톡을 이용하시는 분에게요, 혹시 은행을 통해서 이렇게 자금을 이체해 본 적 있으세요? 돈을요? 이체할 때마다 뭐 발생되죠? 수수료. 수수료요. 만약에 카카오톡을 통해서 그렇게 이체하시면 그 수수료 면제해드리겠다라면 한번 이용해 보시겠어요? 예. 이용하는 사람 늘어나지 않을까요? 그럼 카카오톡 입장에서는 어떤 수입이 떨어질까요? 그 수수료 면제해줬잖아요. 그럼 그 수수료 중에 일부를 카카오톡에서 준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카카오톡 회사 입장에서는. 그리고 그 은행에서는 어떤 수입이 있냐라면, 이 회사는 물건 하나 만들지도 않는데 왜 은행이 이 회사 손을 잡냔 말이죠. 이 회사한테 뭐가 있다고? 멤버십. 뭐가 있다고요? 멤버십. 그렇죠. 고객이 있습니다. 그 유저수가요. 이 회사가요, 왜 돈을 버냐고요? 이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과금을 내는데요, 그 요금에 대한 혜택을 주겠다라고 해서 그 서비스를 사용하는 유저수들이 여기에는 모여 있습니다. 근데 그 유저수들이 참 욕심나는 게 뭐냐면 다 충성 고객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비스를 공급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떠나지 않는 이런 고객들로 모여있는 이 회사와 손을 잡는 게 더 도움이 됩니다. 카카오톡과 ACN은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이템이 다를 뿐이지 플랫폼이라는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유저가 늘어나야지만이 돈을 버는 똑같은 원리의 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도요, 이와 같다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한국에 처음 들어왔을 때 이런 아이템들 다 세팅했을까요? 아니요. 한국에 들어왔을 때요? 아니요. 저 처음에 070 전화기 하나로 시작했습니다. 거기에요, 그 070 전화기에 건강식품 이렇게 들어왔고요. 얘 때문에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이 070 전화기도요, 왜 얼굴을 보게끔 만들어놔가지고, 그냥 070이면 그나마 날 건데 얼굴을 보게끔 해놔갖고, 야, 저기 제 아시는 거래처 사장님 저한테 엄청 화냈어요. 내 아내하고 나 얼굴 보면 안 된다고. 이거 얼굴 보면 큰일 난다고. 이래가지고요, 이거 안 된다고. 절대 안 된다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처음에 이렇게 시작해서 070으로 시작했는데요, 이런 거였거든요. 혹시 집 전화 쓰세요? 사무실 전화 쓰시죠? 그러면 그 전화에 대한 요금에 대한 혜택과 내지는 약간의 캐시백을 통해서 뭔가 혜택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라는 걸 통해서 고객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요금을 내기만 했지 그 요금을 돌려주겠다는 회사는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서비스를 사용한 유저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한국에서 이런 서비스를 공급하는 회사들이요, 너희 회사의 고객이 우리 거를 좀 런칭시켜주면 안 되겠냐 해서 지금은 현재는 한국에 가정용이요, 전기 가스를 제외한 가정용 서비스는 다 가능하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처음 하나의 070, 거기서부터 인터넷 내지는 이런 많은 가정에서 쓰는 요금에 대한 품목들이 늘어났습니다. 저는 전에 어떻게 됐었냐면요, 지금도 생각하면 되게 웃기거든요. 제 주변에 계신 분한테 거래처 내지는 친구들 이렇게 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런 회사를 알았다. 들어는 봤나 이씨? 네, 이러면서요. 네. 그래서 모르지. 공과금을 가지고 이렇게 혜택을 줘서 돌려봤는데 지금은 이런 회사가 없지만 앞으로 이런 환경이 만들어지면 이런 회사가 들어올 것이고, 이런 회사가 들어오면 지금부터 준비해가지고 내가 멤버십을 만들어갖고 그러면 나중에 여기서 벤츠도 나오고 집도 나오고 인생 완전 역전 대박이라고. 지금 난 빨리 하자고. 제 주변에 가도 막 이렇게 알리고 다녔거든요. 이렇게 와서 얘기하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아니 괜찮습니다. 솔직히 말씀하셔도 돼요. 이렇게 와서 막 얘기하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정신 차리라고요? 네, 제가 들었던 얘기기도 하고요. 제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요, 이런 얘기 했어요. 야, 들어보니까 괜찮긴 하다. 야, 괜찮네. 같이 하자 친구야. 그랬더니 나는 못하겠다. 너나 해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만 했어요. 실제로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있었어요. 제가 그 2살 때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셨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버지도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 시골로 내려갔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자랐거든요. 제가 2살 때 시골로 내려갔을 때 저희 작은어머니가 시집을 왔어요. 근데 작은어머니 나이가 19살. 그 19살 작은어머니가 저를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차이는 많이 안 나지만 작은어머니 보면 굉장히 제가 애틋한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들으니까 제일 먼저 생각났던 분이 작은어머니였어요. 내려갔어요. 작은어머니한테. 제가 작은어머니한테 얘기했어요. 아까 그렇게 들어는 보셨어요, 혹시? 그때 작은어머니요. 그 뭐냐고 그래. 막 이렇게 설명했어요. 뭐 이렇게 근데
이게 지금 SK도 막 이렇게 들어온다. 그 작은 어머니가 저한테요 한 30초를 제 얼굴 쳐다보시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했어요. 연철아, 내가 너를 그렇게 키웠니? 사람은 열심히 땀 흘려서 그렇게 노력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야. 다른 사람 등쳐먹고 살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아니 다른 사람 등을 어떻게 쳐요 제가요. 근데 그 옆에서 저랑 어렸을 때 같이 자랐던 그 20살짜리 조금 꼬맹이가 지금 이제 20몇 살이 됐지만 그 조카가 여자의 조카가요. 오빠가 평소에 하면서 어떤 일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내가 뭐 도와주면 되냐고. 잘은 모르겠는데 오빠가 그렇게 얘기하는 일이라면 혹시 내가 뭐 도와주면 되겠냐 해서 그렇게 이렇게 이제 제 이 비즈니스 전달을 시작하는 분들이 생겨나게 됐었습니다. 처음에 070 전에 하나 시작했던 이 일이 지금 가정용까지 늘어났죠. 이제는 여기 계신 분들에게 제가 똑같이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모습은 가정용입니다. 저희는 아직은요 멤버십이 늘어나고 있는 현재 모습입니다. 더 늘어나겠죠? 저희는 지금 산업용이라고 하는 건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공과금요 집에서 내는 게 더 많겠습니까? 아니면 건물에서 내는 게 더 많겠습니까? 건물에서 내는 공장은요? 더 많죠. 기업은요? 더 많죠. 근데 이제 겨우 가정용이란 말이에요. 처음 저는 시작할 때는 가정용에 070 전에 하나부터 시작했거든요. 근데 지금 가정용이에요. 여기에 정말 많은 고객들이 만들어져서 멤버십이 쌓여져서요. 이 회사들이 지금 산업용까지 만약에 런칭시킨다고 하면요. 이런 데들 있잖아요. 요즘 원룸 보니까 뭐 50개, 60개 방들이 막 이러던데요. 방마다 뭐가 들어간지 아세요? 인터넷, 뭐 TV, 뭐 방마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정말로 이 회사에 많은 멤버십들이 모여져서 여기에 산업용이 들어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거기에 금융 서비스, 하필이면 타이밍이 맞아서 전기가스가 민영화가 돼버린 거죠. 그럼 거기에 이거 상품 들어오면 그때 가서 하시는 게 낫겠어요? 아니요. 아니면요. 지금부터 내가 뭔가 준비했어요. 지금은 한 1, 2, 3 정도의 노력으로 10의 결과가 나옵니다. 왜냐고요? 시장이 안 만들어졌거든요. 이걸 아는 사람이 없어요. 오해하고 있을 뿐인 거지. 뭐 무슨 이상한 거랑 비슷한 것 같다고. 비슷하다고 해서 같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 환경에 저는 조금씩요 배워서 지금 현재 이 정도 모습에 와 있는 겁니다. 너나 하라고 그렇게 시작했던 일이요. 저는 이 공과금 내는 세대요 3,800세대를 모았습니다. 그때 만약에 너나 하라고 해갖고요. 정말 그래? 이거 정말 그렇게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그만뒀다면요. 저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네, 목사님같이 열심히요. 이렇게 될 겁니다. 한국의 모습은 아직 산업용 시작도 안 했습니다. 현재 글로벌로 취급하고 있는 저희들의 상품은 이미 산업용과 전기, 가스 다 상품으로 현재는 다 되어 나와 있고요. 일본을 준비하고 있는 이 시장은 현재 한국엔 전기, 가스가 민영화가 되어 있지 않지만 내지는 한국에서는 070 전화기로 시작했지만 올해 두 번째 시장을 준비 중인 일본이라는 나라는 이미 전기, 가스가 민영화된 나라입니다. 어쩌면 일본이라는 나라는 070부터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상품에 대한 부분이요. 아시아의 나라마다 환경에 따라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모습을 좀 이제 보시고 그 시장을 점쳤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에서 현재 가능한 상품들에 대한 모습이고요. 혹시 기존에 한국에 이런 곳에다가 요금을 내고 계시다라면 기존에 똑같은 시스템으로 신청처와 개통처의 역할이 이제 온라인상에 제가 할 수 있게끔 들어오게 됩니다. 달라지는 건 뭐냐면 개통처와 신청처가 달라진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원리입니다. 저는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아까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용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저희 집에 인터넷과 이런 상품들 내지는 이런 휴대폰들을요 저희 집 근처에서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제가 오늘 여기 양산 내려오다 휴대폰을 분실한 거예요. 휴대폰을요. 그런데 저는 휴대폰이 없으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현재 LG에 원래 요금을 내면서 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온 가족이 뭔가 묶여져 있다거나 내지는 결합상품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자동이체를 통해서 매달 요금이 나가끔 해놨는데요. 양산에 내려왔는데 휴대폰을 분실해서 여기 가까운 곳에 가서 제 휴대폰을 다시 신청을 한 거예요. LG로 가서 기존에 쓰던 요금제도 그대로 선택해서 결합상품도 그대로 자동이체도 그대로 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제가 바뀌는 건 뭐가 있죠? 혹시 요금을 딴 데다 내나요 제가요? 아니면 자동이체가 바뀌었나요? 아니요. 결합상품이 틀린 건가요? 아니요. 그런 건 없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바뀌는 거죠? 제가 신청했던 데가 어디가 바뀐 거예요? 네. 용인에서 했었는데 신청처가 어디로 바뀌었습니까? 양산은. 양산인 거죠. 그럼 제가 LG에다 요금을 낼 때마다 옛날에 용인에 있는 가게에서 그 마진을 가져갔다면 제가 양산에서 지금 바꿨다면 그 마진이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양산. 양산이요. 그러면 그 개통처가 만약에 나로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그 마진이 누구에게 가는 게 맞는 거죠? 나에게. 이런 컨셉이에요. 근데 꼭 끝나면
휴대폰 어디서 신청하냐고. 아니면 뭐가 바뀌냐고. 요금은 어떻게 납부하냐고. 이렇게 바뀌는데요. 바뀌는 건 없어요. 똑같아요. 그냥 개통차 신청처만 바뀌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고객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태블릿 PC라는 시장에 ACN이 참여하게 되고요. 이 태블릿이라고 하는 기존의 삼성과 아이패드라고 하는 애플에서 취급하고 있던 이 시장이요. ACN이 참여가 되게 되면서 현재 세 가지의 현재 태블릿 PC 시장을 가지고 진행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여기에 요금이라는 제도를 넣어서 태블릿 PC에 통화도 할 수 있으며 저렴하게, 그리고 거기에 5명의 고객들이 만들어주면 그 요금마저도 공짜로 해줄 수 있는 이런 제도들을 이 회사가 만들어놨습니다. 070이라는 전화기도요. 고객을 소개시켜 주시면 5분의 고객이 만들어지면 본인 사무실이나 집 전화를 또 공짜로 해줄 수 있게끔 이런 제도를 만들어놨고요. 작년 10월에 들어온 이 알뜰폰이라는 상품은 현재 수익성이 제일 높은 상품입니다. 시장이 현재 커져가고 있는 모습인 게요. 나는 SK 아니면 안 된다고 주변에 만나보셨나요? 네. 우리 집은 다 KT로 묶여있다고. 우리 동네는 KT하고 LG는 안 터져. SK밖에 안 터져. 나는 그래서 SK밖에 안 쓴다. 이런 분들 혹시 주변에 계세요? 네. 그런 분들은 그럼 어떻게 하죠? 그런 분들은요. 그냥 SK를 쓰시게끔 하면 돼요. KT 아니요. 그럼 KT를 쓰시게끔 하시면 돼요. 저희가 하는 일은 뭐냐면 중개 역할입니다. 그분이 SK를, KT를, LG를 쓰시는 분이라면 똑같이 SK, KT, LG를 쓸 수 있게끔 중개를 하는 거고요. 이분들 중에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나는 굳이 SK, KT, LG는 아니지만 한 달에 요금을 1만원 정도만 내도 되는데 스마트폰 쓴다라는 이유 때문에 한 달에 단말기 할부까지 합쳐서 막 4만원, 5만원씩 나간다고. 이거 너무 부담된다고. 어떻게 할 수 없냐고. 이런 분들도 있어요. 저희 집에 2분이 계세요. 장모님, 장인어른. 이분들은요, 요금 별로 안 내시거든요. 근데 스마트폰 그 카톡 하신다는 것 때문에 요걸로 바꿨더니요, 요금이 4만원, 5만원인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 제가 뭐라고 했냐면요, 장인어른 장모님한테요, 단말기 바꾸시지 않으셔도 된다고. 그냥 그대로 쓰시라고. 카카오톡, 주소로, 사진 다 그대로 그냥 쓰시라고. 그 뒤에 유심이라는 것만 바꾸면 전화번호도 바뀌지 않고 지금보다 요금이 한 30%에서 35%까지 떨어진다고. 제가 바꿔드릴게요, 부모님. 제가 읽거든요. 그 2분은요, 현재 이 요금제도를 쓰고 계세요. 이 요금제도를. 그리고 이 회사가요, 참 재밌는 게요. 저는 이런 회사 처음 만나봤거든요. 혹시 이 요금을 내고 있는데 원하신다면 이 요금에 대해서 혜택을 드리겠대요. 그래서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을 소개시켜달래요. 그래서 그 혜택이 뭐냐고. 이 내는 요금에 원하신다면 1에서 10%를 돌려드리겠대요. 캐시백으로. 정말요? 한번 써보세요. 거기에 어떤 데이터 상품이나 분수도 더 많은데 요금도 캐시백으로 해드릴게요. 그리고 주변에 혹시 만약에 실제로 이렇게 돌려받고 괜찮으시다면 주변에 좀 소개를 시켜달라고. 소개시켜주면 뭐 떨어지는 게 있나요? 물어보니까요. 한 10분 정도로 소개시켜주시면 지금 쓰시는 요금을요. 평생 공짜로 해드리겠대요. 그분들이 요금을 내게끔 10명 정도 소개시켜주시면 본인의 요금을 여기 어떤 요금제에서 공짜로 해드리겠답니다. 저희 집에 현재 6식구가 있습니다. 6명이 휴대폰 요금을 냅니다. 근데 그 중에 4명 거를 제가 휴대폰 요금을 냈었어요. 부모님 2분 거가 저희 집 식구 4분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장모님이 현재 요금을 안 냅니다. 공짜로 쓰고 계시거든요. 처제가 조금만 있으면 공짜가 돼요. 저도 조금만 있으면요, 공짜가 돼요. 그래서 제 계획 중에 일부는 뭐냐면 저희 집 6식구를요, 휴대폰 요금을 안 내고 쓰는 거예요. 그게 제 계획입니다. 그럼 장모님한테 고객이 몇 명 있다고요? 10명. 10명이요. 그러면 6식구가 공짜로 쓴다면 고객이 몇 명이라고요? 60명. 60명이요. 그 고객이 60명이 내는 요금에 대한 것도요, 캐시백을 이 회사에서 해주겠대요. 그게 혜택이 안 되나요? 우리 집 휴대폰 요금만 안 내는 것도 얼마나 많은 세이브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요금을 돌려주겠다는데 왜 고객이 안 생기겠냐고. 생겨납니다. 반드시요. 이렇게 해서 어떤 혜택을 주면서 고객들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작년 이제 5월 달에 최초로 기업용 상품이 이제 문을 두드리게 됩니다. 최초로 기업용 상품이 들어오게 되고요. 혹시 집에서 나는 우리 집에 있는 남편 내가 도저히 못 믿겠다고. 혹시 집에다 이런 거 달고 쓰시는 분 계세요? 우리 남편 내가 좀 봐야 된다고. 손이 많은 우리 남편. 이렇게 해서 달고 쓰시는 분 계세요? 아니면 우리 아내 집에 있는 부인이 너무 예뻐서 그냥 불안하다고 바깥에 나오면. 근데 이거 집에다 이거 좀 달아야 된다고. 이렇게 놓고 쓰시는 분 계세요? 없죠? 네. 이거는 기업용 상품입니다. 기업에서 내는 이런 영상감시나 무인 경비 내지는 출입 통제 이런 어떤 보안에 관련된 요금은요, 현재 기업용 상품인데 ACN과 손을 잡게 되면서 이런 일이 가능해집니다. 아니 이 건물에서 내는 요금이 얼마시죠?
저희가 직원을 무료로 이렇게 보내드릴 테니 컨설팅을 무료로 해드릴 테니까 혹시 지금 이 건물에서 내고 있는 이 보안 요금보다 저희가 컨설팅 해주는 게 더 저렴하다면 그것도 1년 내지는 2년, 3년으로 한번 봤을 때 세이브가 정말 엄청나게 된다면 그리고 지금 만약 어떤 도난이 일어났을 때 그 보험에 대한 처리가 보험료가 저희가 더 높다면 저희 걸로 한번 바꿔보시죠. 저는 이 말 한마디 했는데요. 그분이 만약에 이거 컨설팅을 내고 정말 괜찮은데? 라고 해서 여기다 요금을 낸다면 출동이라는 서비스는 누가 하게 될까요? 제가 양산에 계신 분한테 이거 소개했어요. 계약이 됐습니다. 그 출동 누가 해야 될까요? AGT. 제가 할까요? 아니요. 용인에서? 아니요. 여기까지요? 그건 안 되거든요. 이 캡스라는 회사가 하게 되고요. 보험 처리에 대한 부분부터 캡스가 하는 겁니다. 그럼 요금은 누가 어디다 내죠? 캡스요. 캡스에다 내겠죠. 근데 캡스라는 회사에서요. 이걸 찾습니다. 우리 건물주 도대체 어디를 통해서 이 개통한 거 신청하신 거야? 신청처 코드가 들어가요. 신청처 코드요. 그러면 내 주변에 부동산, 건물, 기업인, 내지는 상가에서 혹시 이런 걸 통해서 요금을 내고 계신 분들에게요. 내가 말 한마디 했을 뿐인데 그분들이 매달 그 요금을 낼 때마다 나에게 뭐가 떨어진다고요? 보안이라고 하는 그 수수료들이 떨어지게 됩니다. 괜찮겠죠? 네. 이런 일들이요. 현재 캡스에서 취급하고 있는 더 다양한 상품들이 더 준비 중에 있고요. 전국에 있는 캡스의 1000여 명이 넘는 직원들이 저와 함께 현재 파트너로서 일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후반기에 들어올 상품들 중에요. 이 상품을 굉장히 기다리는 분들이 많은데요. 신용카드가 내지는 금융서비스라고 하는 아이템이 되게 됩니다. 이 안에는 사용할 때마다 발생되는 수수료라고 하는 부분과요. 한 번씩 승인이 이루어질 때마다 발생되는 승인 마진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마진을요, 이 회사가 가지고 오겠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 회사가 가지고 와서 회사가 가져가는 마진 일부 외에 이걸 사용하고 있는 고객에게 뭘 돌려준다고요? 그 수수료를 캐시백으로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신용카드 현재 지금 쓰고 계세요? 네. 체크카드요? 직불카드는 어떠세요? 아니 내가 내 통장에다가 내 돈 집어넣고 내가 쓰는데 왜 수수료가 나가냔 말이에요. 체크카드라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 수수료를요, 우리 고객님한테 다시 돌려드리겠다면 받으시겠어요? 네. 아니면 아니 이 회사들도 먹고 살아야지 그냥 돌려주라고 이렇게 하신 게 낫겠어요. 저는 돌려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공과금 내는 세대를 몇 세대를 모았다고요? 한 3,800세대. 혹시 저처럼 내가 내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우리 6식구 정도만 돌려받으면 야 이거 1년 따지면 괜찮겠다. 야 이거 엄청나겠는데 라는 분들이 혹시 제 3,800세대 안에 있을까요? 네. 이런 분들은 혹시 또 있을까요? 혹시 매장에 내 가게에 이런 거 있는데요. 지금 매달 지출할 때마다 승인 마진이 지금 뭐 벤사라고 해서 빠져나갈 텐데 그거 좀 돌려드릴 테니까 한번 컨설팅 받아보시겠어요? 라고 했더니 이제는 이런 것도 돌려줘요? 예, 한번 돌려받아 보시겠어요? 라고 하면요. 돌려받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요? 네. 저는 돌려받을 거예요.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돌려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돌려받을 거예요. 저희 사무실에만 해도 이게 3-4개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제 3,800세대 안에 혹시 가게를 하시는 분들이나 뭐 주유소나 마트나 뭐 학원이나 내지는 무슨 건물에 혹시 이런 걸 통해서 결제를 해야 되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본인 거 돌려받겠다라는 생각을 저처럼 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저는 3,800세대 안에서 새로운 요금 마진들이 떨어지죠. 그런데 그 안에요. 일본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미국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에서 자기 가게에서 이걸 사용할 때마다 한국에 있는 나한테 돈이 들어온다면 그거 안 할 이유가 없지 않나요? 근데 꼭 이런 얘기 하십니다. 이거 언제 나오나요? 그때 가서 해야 되겠다. 그럼 그때 가면요. 이거 열심히 들고 세일즈 하셔야 돼요. 저 여기 계신 분들 애써 그 시간 할애하면서 세일즈 하시라는 얘기 아니거든요. 돈을 벌 수 있는 그 안목을 가지셔야 됩니다.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답니다. 제가 멘토한테 배웠던 얘기인데요.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실력도 실력이지만 선견지명이라고 하는 그걸 환경을 바라볼 줄 아는 안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지금 현재 이런 환경에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지금 불가능한 아이템일 수 있지만 한국에 혹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제일 유력한 회사로 현재 저희 회사가 검증이 되고 있습니다. 결사 반대하는 이유는 뭐냐면 국가에다 내고 있던 이 요금이요. 현재 여기로 풀리게 된답니다. 전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회사가 이렇게 되는데 지역 독점권으로 이렇게 묶여져 있답니다. 민영화는 데 있는데 지역 독점권이요. 정부에서 이걸 풀겠답니다. 왜냐하면 효율성이라는 걸 거들어서요. 뭐 적자래요. 어쨌든 풀어야 된답니다. 지역 독점권이 풀리게 되면 도시가스 매출이 이렇게 많은 회사가 적은 데를요. 인수를 하겠죠. 그러면 지금은 양산은 도시가스를 어디다 내세요? 경동 도시가스. 경동이요? 예. 경동. 네. 저희는 삼천리에다 내거든요.
그러면 이 지역 독점권이 풀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은 경동에다 내고 있는 요금 이 회사가 어쩌면 몇몇 회사로 딱 나와서요. 내가 그걸 선택해서 계약해서 이렇게 내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될 수도 있다는 게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 ACN이라는 회사가 현재 20년 동안 경험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가장 유력하다라고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시켜드렸던 이 아이템들이 바로 저희가 취급하는 아이템입니다. 개통처와 신청처라는 걸 온라인에다 넣어놓고요. 이거를 그 나라에 해당되게끔 그 나라의 언어와 서비스로 다 묶어놓습니다. ACN이 하는 일은 뭐냐면 대행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이런 일입니다. 그 나라에다가 개통처를 만들어 놓게 되고요. 그 서비스라는 카테고리를 올려놓고 고객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일이 뭐냐면 이 온라인이라는 공간은 장점이요. 매장이 없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임대료가 안 나가겠죠. 직원을 고용할 필요도 없고 24시간 내 가게가 열려 있으며 전 세계 어디서든 간에 내 가게를 들어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 가게에 들어왔는데 그분들이 제 가게 고객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내고 있는 요금보다 제 가게에 세팅되어 있는 이 서비스의 요금이 더 어떠면 된다고요? 더 싸거나 뭔가 더 메리트를 드리면 되지 않을까요? 그럼 그분이 제 가게를 통해서 서비스를 신청해서 고객이 되면 뉴욕에서 뉴욕 분들이 자기네 나라에다 요금을 내는데 그 돈은 원화일까요? 달러일까요? 달러겠죠. 그럼 마진도 달러겠네요. 근데 지구 반대편에 있는 그 뉴욕에 계신 분이 돈을 내는데 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제가 돈을 벌까요? 그분들이 자기네 나라에다 요금을 내는데 이 가게가 주인이 누구라고요? 내가 네, 제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제 연락처와 제 대리점 코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 가게가 여기 계신 분들의 가게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분들이 자기네 나라에다 내는데 이런 컨셉대로 이 회사가요. 여기 온라인에 있는 웹페이지나 뭔가 결제가 돼야 되는 카드 결제 서비스나 뭔가 배송을 시켜줘야 되면 배송 서비스 뭐 이런 도메인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이 회사가 다 대행합니다. 제가 하는 역할은 뭐냐고요? 제 가게 이름 짓는 거예요. 제 가게 이름. 왜냐면 제 가게 이름 들어와야 되니까. 그럼 제 가게 이름은 제가 지은 거고요. 사진 찍으셔도 됩니다. 이 가게 이름. 혹시 집에 서비스 기록 끝나는 분들 있으면 내 가게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난다 싶으면 제 가게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런 분들 있거든요. 내 가게 도대체 어디다 만들었는지 모르겠다고. 혹시 계세요? 주변에요? 제 파트너분들이 엄청 많아요. 본인 가게를 어디다 만들었는지 몰라요.